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저는 그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이 고의로 수사를 지연하며 사건 부풀리기 해왔다는 의심과 정황을 끊임없이 제기했었는데요. 그런데 결국 이런 의심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을 쥐고 있어라. 이미 지난 7월 추 장관 아들 사건 수사를 마친 동부지검 수사팀이 사건을 불기소 취지로 수사를 마무리하려 하자 이를 막은 대검찰청의 반려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당시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시점이라 검찰 수뇌부가 추 장관 아들 사건을 의도적으로 늦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검언유착 사건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동훈 법무부 연수원 연구위원,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의 사주를 받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털어놓으라고 협박했다는 의혹을 말합니다. 이 사건의 재판은 6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저희가 잊지 말고 관심을 가져야 할 사건인 거죠. 5일,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월경 동부지검 형사일부 양인철 부장검사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 군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했는데요. 지난 1월부터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동부지검은 7월까지 제보자 현모씨와 당시 지원장교 등 군 관계자 7명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당시 검찰 수뇌부 관계자도 4월 5월경 수사 경과를 보고받은 적이 있다며 꾸준히 관계자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관계자 소환을 마친 수사팀은 지원 장교와 지원 대장 등이 휴가를 승인했다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기로 내부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제보자 현 씨는 6명의 선임병장이 모인 자리에서 휴가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폈지만 승인권자가 부대 지휘관이 승인한 이상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요. 통상 검찰에서는 정기 인사 전에 주요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관례에 속합니다. 동부지검 수사팀 역시 지휘라인에 변동이 예상됐기 때문에 사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였는데요. 올해 하반기 검찰 정기 인사는 8월 말에 단행됐습니다. 하지만 보고받은 대검은 사건을 계속 쥐고 있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보고했지만 대검에서 일단 가지고 있어 봐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뒷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의 수사지휘권으로 일격을 당한 대검 수뇌부가 반격의 카드로 추 장관 아들 사건을 쓰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던 겁니다. 당시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법무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됐던 때였는데요. 대검이 전문수사 자문단을 열어 중앙지검의 수사를 사실상 중단시키려 하자 법무부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공방이 정치권으로 번졌던 때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은 동부지검 수사팀이 교체된 9월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정치권의 거센 공방에 휘말렸는데요. 이게 윤석열이 기대했던 상황인 거죠. 의도적으로 사건을 지연하며 정쟁의 소재로 판을 키웠던 겁니다. 동부지검 형사일부 김덕권 부장검사는 9월 한 달 동안 서 씨와 당시 지원장교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14곳을 압수수색했고 피고발인 조사에 나섰는데요. 애초 휴가 미복귀 의혹이었던 쟁점도 어느새 추 장관의 외압 의혹으로 확대된 겁니다. 신원식 국힘당 의원은 지난 9월 1일 추 장관 의원 당시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해 당시 병가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부대 관계자의 증언 녹취록을 공개한 것이 영향이 컸는데요. 하지만 이 녹취록은 자신의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유도 신문으로 얻어낸 결과였죠. 한편 한 법무부 관계자는 가지고 있으면 물타기가 된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 정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정권에 굉장히 유리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은 수사 발표를 고의적으로 지연함으로써 본질은 사라지고 부풀리게 돼 2달 넘는 정쟁에 휩싸였던 거죠. 이런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듦으로써 윤석열이 얻어간 건 무엇일까요? 매 순간 각을 세워왔던 법무부 장관의 제거, 그리고 검언유착 사건의 물타기, 더 나아가 검찰의 힘을 과시함으로써 그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건 아닐까 상상의 나래를 펴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파업이 아닌 불법 의료 거부 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킨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행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건강을 담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충격이 컸는데요.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의 중재로 파국은 막은 건데요. 그러나 그간의 과정을 지켜본 대한민국 국민들은 생각이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부분이 부유한 중상류층에서 성장하고 사교육을 통해 의학대학에 진학해 졸업 후 수련 과정을 거치는 전공의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확인한 건데요. 실로 그들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의료 거부도 모자라 국가 고시마저 집단 거부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하지만 이제와 국가 고시를 다시 보게 해달라는 집단 행동을 또다시 시작한 거죠. 의료계가 의사 국가고시 시험실기 응시와 관련해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국의대 교수협의회와 서울시 25개 의사회 회장단은 5일 오전 의사 국가고시 시험실기 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 민원 조정 신청을 권익위 정부합동 민원센터에 접수했는데요. 권익위는 의료계의 민원 신청을 접수받아 최근 현안인 전국의대 4학년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응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겁니다. 권선택 전국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제자들이 국가고시를 정상적으로 치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권익위 신문고를 찾게 됐다며 권익위가 국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의대생들의 국시 문제를 잘 풀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항의 성북구 의사회 회장은 권익위는 의료계가 최후로 기댈 수 있는 기관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를 잘 풀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의사 국가시험은 실기와 필기로 구분되는데 각각 별개의 시험으로 시행됩니다. 실기 시험의 경우 응시 대상자인 3,172명의 14%인 446명만 접수한 상태에서 지난달 6일 마감됐는데요. 의료계에서는 실기시험 재응시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인 거죠. 또 다른 시험인 필기시험은 6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는데요.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국민께서 함께 공감해 주셔야 해결이 가능하다며 우선 6일부터 접수가 예정된 필기시험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선배들께서 학생들이 반드시 응시할 것을 잘 설득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날 접수된 고충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 단체 의견 청취,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의료계의 이런 후한무치한 행동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대한민국에는 의사만 있고 환자도 국민도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자신들만을 위한 집단 이기주의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이 여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듯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가 의사 국가고시 재시험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자신들의 집단 이익만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렸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너무 뻔뻔스럽게 재시험을 요구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의사보다 인간이 먼저 되길 바라는 게 욕심일까요? 전 인간성도 인간 존엄도 없는 돈에 환장한 의사에게
치료받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